푸른밤 종현입니다. 최인석 작가의 소설 모든 나무는 얘기를 한다에는 나무가 들려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 몸속에도 가슴속에도 머릿속에도 내 것이 아닌 어둠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 그걸 다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래.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단순히 사고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몸과 가슴, 머리 어딘가에 지식을 기록해두기 때문이라고 하죠. 내 안에 새겨진 것들 중 일부는 분명한 내 것일 테고 타인의 경험에서 빌려온 것들도 꽤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 따르면요, 내가 겪지 않고 전해 들은 얘기일수록 불신과 불안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무언가에 한 발 다가감에 있어 미리 겁부터 내게 되는 것,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두려움이 진짜 내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7월 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Choice to live my life extended. You could be the one I'll always love. You could be the one who listens to my deepest inquisitions. You could be the one I'll always love. I'll be there as soon as I can, but I'm busy pieces of the light.
네, 7월 6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뮤즈의 Unintended 였습니다. 5923님, 시작부터 뮤즈라니 오늘처럼 비를 머금은 바람 부는 날 듣기 딱 좋네요.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종현 DJ. 취업 준비로 많이 바빴거든요. 그 회사 엄청 힘들다더라. 소문이 많아서 고민을 했는데 한번 겪어보자 하고 용기 내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본인이 선택한 결정에 어떤 뿌듯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일단 이 곡 너무너무 매력적인 노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비랑 되게 잘 어울리는, 지금 비 와요? 비랑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뮤즈가 좀 우울한 감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예, 저는 이런 곡들도 그렇고 이제 어두컴컴한 날 듣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캄캄하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분위기가 어두컴컴한 날들이 있잖아요. 낮에도 뭔가 구름 혹은 날씨,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런 경우를 만들어줄 때가 있는데 오늘도 살짝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막 쏟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좀 흩날리긴 했고 제 지역에는 조금 내리다 말다 하다가 좀 이 곡과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오프닝에서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내 것이 아닌 어둠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나눴는데 되게 공감이 가네요. 나로서 시작된 어떤 감정은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슬픈 어두운 감정들. 뭐 그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 선택에 도움을 준 경우들도 있지만 내 선택을 막을 때도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더 러브 연애교실 열리는 날이에요. 배경옥 작가님 그리고 딕펑스의 김태현 씨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소개된 분들 중에 드릴 수 있는 만큼 뽑아서 저의 첫 정규 앨범 조아 사인 CD와 엑소 3집 이그젝트 사인 CD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방 작사 그 남자 작곡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노래를 썼고요. 이번 주 안에 또 노래를 공개해드린다라고 얘기를 계속해드렸죠.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연되는 에픽하이 콘서트 현재 상영 중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서강대학교 메리올 대극장이고요. 저희는 7월 22일 금요일 오후 8시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 이름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푸른밤은 마운티아, 개념 플러스 유형, 인터파크 투어, 넥센타이어, 자유투어 여행사, 다우닝 산업, 부영주택,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도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여러분들 평소에 쉴 때 그리고 좀 여유로울 때 뭐하고 지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 생각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자주 그러진 못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 사연들 막 보다 보면은 멍하니 좀 있고 싶어요. 멍하니 있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것도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멍하니 있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생각 안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뭐 이런 사연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런 사연들 보면서 와, 진짜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은 것 같다. 사람들 생각하는 거 다 비슷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썼어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멍하니 있고 싶어요, 혹은 전 멍하니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보내주셔서 이 시간에 들으면 좀 나른해질 수 있을 그런 노래를 한번 써봤는데,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몇 번째 시즌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네,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첫 번째 공개곡으로 멍하니 있어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오는 요즘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운 좋게 제가 빗소리도 넣고 했는데, 요즘에 멍하니 계시는 분들 혹은 멍하니 계시고 싶은 곡들, 이 곡 들으시면서 잠깐이라도 좀 위로 그리고 휴식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노래입니다. 종현의 멍하니 있어 들을게요. 있고 싶어 텅 빈 내 방 침대 누운 채 아무 생각하기 싫어 에이, 가끔씩 난 숨막히게 조르는 것 모두 전부 미룬 채 조용히 있고 싶어 Oh no 찾아와준 빗소리 토닥토닥 창문을 두드려도 난 열어주지 않을래 혼자 있을래 있을게 에어컨 틀고 이불도 덮을 거야 사치도 부릴래 너는 여유로울 때 뭐해 나는 그저 멍하니 있어 oh, oh. 맘이 피곤할 땐 뭐해 나는 그저 멍하니 있어 oh baby 그냥 가만히 누워서 뒹굴뒹굴거리면서 유행지난 TV 드라마 영화 아님 학생 때 봤던 만화 나 볼 거야 전화기 꺼둬 SNS도 친구도 내 엑스도 조용해져 찾아와준 빗소리 토닥토닥 창문을 두드려도 난 열어주지 않을래 혼자 있을래 난 가만히 있을게 에어컨 틀고 이불도 덮을 거야 사치도 부릴래 너는 여유로울 때 뭐해 나는 그저 멍하니 있어 oh, oh. 맘이 피곤할 땐 뭐해 나는 그저 멍하니 있어 oh baby 가끔 나도 이대로 평생 혼자 살까 겁나 다들 아까워해도 어째 나쁘진 않은 걸 조용한 내 방 안에서 종일 늘어지게 잠만 잘 거야 네, 종현의 멍하니 있어 듣고 왔습니다. 예,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시즌 첫 번째 공개곡이었어요. 임서연님, 왠지 오늘 너에게에서 공개할 것 같았는데 통했어요. 심지어 멍하니 있을 때 듣기 좋은 곡이라니 이렇게 청취자 마음을 제대로 읽는 DJ가 또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니까 모를 수가 없죠. 예. 어쨌든 우리 가족분들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손이슬님, 저를 위한 노래네요. 정말 멍하니 있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한강 보러 가고 있어요.
한강에 가서 멍하니 푸른밤 들을게요. 좋은 노래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한강 지금 비 안 오나요? 괜찮은가요? 네, 그쳤나? 어쨌든 가서 좀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오시길. 윤혜지님, 좋아요 100만 개 버튼 어딨나요? 가사, 분위기, 멜로디, 노래 주제까지 취향 저격. 다들 이런 생각 많이 하나 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멍하니 좀 요즘에 너무 바쁘게 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다들 멍하니 있을 시간도 없어서 좀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낮에는 일상생활 하실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푸른밤 들으시고 좀 이 노래 들으실 때만큼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멍하니 쉬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네, 한 곡 열었네요. 이 곡은 그리고 제가 임레이라는 친구랑 같이 작업을 한 곡이에요. 그 친구는 제가 솔로 앨범 발매를 할 때, 정규 1집 발매할 때 이제 쇼케이스 때 또 옆에서 디제잉 도와줬던 친구인데, 그때 인연이 돼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무대를 같이 했었고,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음악을 같이 할 것 같은데 되게 잘하는 그런 친구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네, 이후에도 뭐 준비되어 있는 곡들이 있을 수 있으니 기대해 주시길. 9048님, 아르바이트 했는데 오늘이 최고로 바빴어요. 안 그래도 저녁 타임이라 바쁜데 갑자기 20인분 포장 주문까지 들어와서 정신없이 포장하다 온 것 같아요. 역시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포장도 오고 저녁 타임 아르바이트 하신다고요. 그래도 이제 일을 하면서 얻는 어떤 뿌듯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시길. 황연님, 오늘 엄마랑 언니랑 같이 영화를 보고 왔어요. 같이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소소하게 할 것 다 하고 돌아왔네요. 엄마는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자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요. 제가 좀 더 시간을 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서로 시간을 맞추면서 이런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거 좋죠. 가족끼리. 저는 사실 영화 집에서 혼자 보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나갈 경우는 잘 없는데 누나랑 엄마랑 자주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가끔 좀 질투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한 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장화를 샀는데 자기들 것만 산 거예요. 진짜 제가 그래서 방송에 그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만 쏙 빼놓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귀엽게 엄마 장화, 누나 장화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늦게 들어가니까 방송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2시 넘었으니까 딱 문을 열었는데 그 장화 2개가 딱 보이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러면서 조금 왜 내 건? 제가 장화를 안 신긴 해요. 근데 그래도 좀 그렇더라고요. 곽도영님, 재수생이에요. 점점 지쳐가는 제 자신이 느껴지고 계속 마음속이 꽉 막힌 기분이 들어서 힘들고 우울해서 집에 와서 엉엉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기에는 제 짐을 떠넘기는 것 같아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여기 털어놓고 좀만 쉬다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좀 마음이 무겁고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는 푸른밤에다 털어놓으시면 감사합니다. 어쨌든 좀 쉬다 가시고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할지 좀 쉽지는 않지만 도영씨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만큼 또 다른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겁니다. 2344님, 서울에서 살다가 용인으로 독립해서 내려왔어요. 첫 자취라 아직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는 못하네요. TV 설치를 안 해서 매일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야간 근무라 자고 일어나면 바로 라디오부터 켭니다. 이제 슬슬 출근 준비를 해야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라디오 들으시면서 출근 준비하시는군요. 늦지 않게 준비하셔서 출근하시길. 그리고 자취, 이제 첫 자취라고 하시는데 준비할 게 꽤 많고 되게 이런 것까지 필요하구나, 이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이런 것들 잘 챙겨야 하는구나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잘 메모를 하고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도 좀 불편함 없으시길. 임나희님,
시험이 하루 남은 고등학생이에요. 독서실에서 자습하는데 너무 피곤해요. 라디오 들으면서 잠 깨는 중입니다. 잠 깰 수 있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는 사실 잠 깨는데 가장 좋은 건 양치인 것 같아요. 양치하면 잠 깨던데. 제가 좀 양치를 격하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전 양치하면 잠이 좀 깨더라고요. 나이씨, 시험 하루 남았다고 하니까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정기고의 아무도 모르게 듣겠습니다. 네가 다시 돌아와도 어색하지 않도록 네가 잠시 비운 자리는 아무도 모르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금만 더 견디면 거짓말이 될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헤어졌다는 게 네가 돌아온다면 네가 돌아와 준다면 전규제 자리로 돌아갈 것 같은데 네가 돌아온다면 네가 돌아와 준다면 다 아는 거짓말도 돌아와 준다면 나만 모르는 건가 봐. 다 아는 얘긴가 봐. 친구들이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날 더 힘들게 해. 네가 나 아닌 사람과 걸어가는 모습을 전엔 본 적 없는 네 웃음을 내 친구들도 봤나봐. 계속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금만 더 견디면 거짓말이 될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헤어졌다는 게 네가 돌아온다면 네가 돌아와 준다면 전규제 자리로 돌아갈 것 같은데 네가 돌아온다면 네가 돌아와 준다면 다 아는 거짓말도 끝낼 거야. 네가 돌아와 준다면 한 걸음만 더 가보면 다 잃을까봐 다 끝나버릴까봐 어쩌면 더 끝나서 모르는 사람이 되버릴까. 네가 돌아온다면 네가 돌아와 준다면 전규제 자리로 돌아갈 것 같은데 네가 돌아온다면 네가 돌아와 준다면 아는 거짓말도 끝낼 거야. 네가 돌아와 준다면 아무도 모르면 좋겠어. 우리가 헤어진 걸 누가 알면 그땐 정말 우리 헤어지는 것 같아서. Don't
SNS 사람 검색 누굴 찾기 위해 하십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남녀 모두 1위를 차지한 대답은요, 바로 헤어진 연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과거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미련과 관심이 남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시면요, 과거의 사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옥 작가님, 딕펑스의 김태현씨 함께합니다.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목소리에서 연애 고수의 향기가 펄펄 풍기는 분입니다. 백영옥 작가님, 김태현씨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아이고, 잘 목소리에서 지내셨어요? 네네네 잘 김태현 지냈어요. 씨도 오랜만에 네.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됐죠, 저? 한 3주? 2주만. 2주 이 정도면 네네. 거의 뭐 그간 좀 연애 사업은 잘 돼가시고요. 연애 사업이요? 예, 예. 그냥 2주간 또 새로운 이야기 없나요? 새로운 이야기요? 예, 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딱히 네네네. 없는 걸로 예, 없으시네요. 방송을 위해서 만들어볼게요. 이제 또 이제 조작을 좀 하셔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어쨌든. 조합을 할게요. 조합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작가님은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 다른 작가분 책 냈을 때 네네. 제가 그러니까 사회 비슷하게 음. 보러 갔었는데요. 그 상암동에서 했어요. 네네. 동네 서점에서. 음. 요즘에 저는 일종의 좀 트렌드인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 굉장히 커다란 서점, 네네. 예, 뭐 광화문에 있는 뭐 어떤 K문고라던가 뭐 네네. 이런 Y문고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사실은 컸는데, 그러니까 네. 동네 서점들이 저희 어렸을 적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았어요. 근데, 많았어요. 있었죠. 예, 근데 요즘에 골목에 이런 작은 서점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소설만 파는 서점도 있고 시집만 파는 서점도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갔던 곳도 상암동에 있는 서점인데요. 동네 서점이에요. 동네 서점이고 책만 팔아서는 사실 수익이 나질 않아서 커피도 팔고 카페도 있고, 함께. 그렇죠. 저자들 강연들도 하고, 아. 예, 그래서 책을 팔면서 그 책의 저자와 만나는 시간도 이렇게 꾸며서 좋다. 사람들한테 그렇죠. 복합 문화 공간 네, 그러네요. 비슷하게. 약간 가수 쇼케이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그런 여러 가지 네, 네. 도서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진행되는, 재밌게 잘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색다른 경험이셨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좀 커다란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이라면 주로 그렇게 네. 북콘서트를 하다가 뭐 제 그 북콘서트는 아니었지만 다른 작가분 그 북콘서트 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확실히 그 동네 서점이다 보니까 그 동네 주민들 중에 단골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렇겠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약간 사랑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군요. 더 좋았어요. 그리고 상암동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시는 방송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꽤 많이.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좀 그런 재밌는 경험 이번 주에 있으셨고. 네. 박수희님, 상암동 골목 서점 어딘지 알겠다. 저 자주 가요라고. 수희 씨도 어허. 자주 다니는 네네. 저희 단골분 유명한 하고 곳이구나. 오셨습니다. 네. 6717님. 딕펑스 리더 재흥 씨가 월요일에 입대했어요. 남자들도 정말 친한 친구가 군대 가면 네. 눈물 나고 그렇다던데. 태연 씨 괜찮아요? 라고. 웃음이 나죠, 저는. 잘 괜찮지 가라. 않아 보이는데. 저는 그 머리를 제가 밀어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공연에서? 어디서 공연하다가? 네, 공연에서 밀고 그걸로 붓을 만들었어요. 붓이요? 네, 머리카락을 바로 주워서 예. 붓을 만들어서 팬분들께 나눠드리고 예, 뜻깊은 콘서트였죠. 잘 가셨나요, 재영 씨? 잘 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입대했는데 네. 그때 같이 내려가서 논산까지 가서 들어가는 거 보고 왔죠. 그렇군요. 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네. 뭐 기분이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질척거려. 네, 비가 너무 오니까. 비가 너무 습해. 네. 집에 가서 빨리 제습 틀어야겠다. 그러니까요. 그랬군요. 뭐 또 이제 군대도 가서 그러는 거죠. 뭐 네네. 다들 갈 때 가는 거니까. 자, 그래요. 태연 씨는 공연도 하셨고 공연도 좀 재밌게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 아무래도 이제 딕펑스 4명이서 하는 네. 공연은 당분간은 이제 못하게 돼서 또 재밌는 좀 뜻깊었어요. 팬분들도 또 막 이벤트 같은 거 준비해 주셔서 해주시고 해서 진짜 저한테는 뭔가 잊지 못할 공연이었죠. 그렇군요. 네네네. 예. 자, 사실 앞에 오프닝에서 SNS로 헤어진 연인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드디어 이제 연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SNS로 검색해본 적 있으십니까? 검색? 근데 저는 헤어졌다고 해서
친구를 그렇게 막 굳이 끊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 팔로잉은 끊지 않으십니다. 팔로우를. 귀찮아서? 아니 그냥 끊는 것도 좀 약간 저 개인적으로 그냥 유치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끊은 것도 상대방이 당연히 알게 될 터인데 그걸 이제 뭔가 헤어졌다고 바로 딱 끊으면서 뭔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관계를 순식간에 정리한 어떤 액션을 보인다라는 거. 네, 뭔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는 좀 자연스럽게 그래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야 뭐 괜찮지만. 근데 여자분들이랑 남자분들 대처 방법이 약간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맞아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대부분 끊어요. 오. 끊거나 차단하거나. 사실 저는 SNS를 하면서 누군가를 이제 많이 팔로잉을 하거나 네네.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뭐 끊어질 때 그 통증 이런 걸 모르거든요. 너무 팔로우 하시는 분이 많아서 누가 끊었는지 감이 아예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팔로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사실. 저 팔로잉을 많이 안 해요, 잘. 그치. 별로 잘 안 하는데. 너무 인기 아이돌이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사람 성격입니다. 성격이에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 뭐 이제는 뭐 사라진 메신저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버디버디 사라졌거든요. 그치, 이건 그치, 얘기할 수 있어요. 사라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비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디버디라는 그 거기 안에서도 저는 사실 이제 친구 삭제가 돼도 뭐 사실 딱히 뭐 그렇게 혹은 제가 하고 있었던 친구가 상대방이 보이는 그런 뭐 유료 뭐 아이템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쓴 애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왜? 맞아. 누가 날 친구 등록했는지 왜 알고 싶은 거야? 뭐 이런 것들 좀 있었는데.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예, 요즘에는 뭐 이런 팔로우 기능들이 또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런 것들을. 정남이님. 헤어지면 끝인 거죠. 왜 굳이 검색해 볼까요? 그 마음은 뭘까요? 궁금하니까요. 궁금한 거지. 연락이 안 닿으니까요. 그래도 나랑 같이 진지하게 오랫동안 뭔가 소통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게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은 아무래도 그리고 궁금하지 않을까요? 일상을 좀 엿볼 수 있잖아요. 그치. 일상을 올리는 거니까. 사람 원래 관은증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깊게 소통했던 사람의 모습 당연히 궁금하죠. 뭐 하고 지내나. 좀 옆에서 이제 대놓고 물어볼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보니까 좀 이렇게라도 볼 수밖에 검색을 해서 한번 지켜보는 거. 사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SNS의 어떤 기능 중 하나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그래요. 연애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김태현 씨,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들 어디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사진은 첨부하시면 안 돼요. 네, 사진은 저희가 이 밤에 푸른 밤에 사진이 온다면 너무 무섭겠다. 너무 안 무섭습니다. 되겠다. 사진 첨부. 자,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20세기 소년의 사랑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없지만 그 시간 속에 행복한 추억 부질없는 꿈이었다 해도 잊을 수 없는 지난 날 그 노래는 여전히 흐르고 세월이 지나 함께한 기억 그 모든 것 다 잊는다 해도 다만 하나의 멜로디 가슴에 남아 그댈 위로해주길 들어봐요 이 노래는 흔한 사랑 노래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그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노래 우리의 사랑 노래 20세기 소년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임수연님, 저는 팔로우 다 끊었는데요. 제 구남친은 아직 안 끊었는지 가끔 좋아요 같은 걸 누르고 하더라고요. 차인 건 저지만 그럴 때 가끔 쾌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3년째 의식하면서 포스팅하는 건 비밀. 정말 이기고 있는 걸까요? 정말 그 쾌감. 그러니까 많은 쾌감일까요? 정말 쾌감일까요? 의식하면서 3년 동안 포스팅하고 있는 본인이 패배한 건 아닐까요?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그래요. 팔로우하고 끊고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까먹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냅둬요 그냥. 네.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오해도 많이 하고 사실 마음고생도 하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거든 솔직히. 맞아요. 어떻게 헤어졌는데 그 번호를 그만둘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남자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제 굳이 삭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맞아. 근데 요즘에는 심지어 이제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전 여친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친구들이 이게 뭐지 번호를 바꾸면은 뭐 친구 중에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종현이에요. 그러면은 네. 종현이가 번호를 바꿨어요. 그럼 그거 안 지우고 종현 2, 종현 4, 종현 새거, 네. 종현 새거. 네. 전 그게 심지어 지우기가 귀찮아서. 저는 그렇게 심지어 지금 그래서 번호 바꾸신 분들, 연예인분들 중에서 번호 자주 바꾸시는 분 종종 있는데, 그래서 그렇겠네. 전화를 어디로 걸어야 될지 모를 때가 나중엔 헷갈려요. 뭐지? 진짜 쓰는 번호가 뭐지? 그런 경우 그 그렇죠. 정도로 네. 귀차니즘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 맞아요. 자, 그래요.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연 서울에서 H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21살 회사원이고요. 이교대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3살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소개로 만나 썸도 타지 않고 두 번째 만남에 사귀게 됐는데요. 저희를 연인으로 만들어준 대화는 이랬습니다. 난 어영부영한 관계 싫어. 오빤 나랑 무슨 사이 하고 싶은데? 너는 나랑 무슨 사이 하고 싶은데? 아 진짜 내가 먼저 물었잖아. 남자친구 했으면 좋겠어. 아 싫어. 난 잘생긴 남자친구 할래. 이후로도 오빠는 마음을 떠보는 질문을 항상 역으로 받아치더라고요. 저에게 확실한 대답을 주진 않지만 저의 확실한 대답은 늘 받아가죠. 그리고 오빠 친구들이랑 제 친구들이 다 친하긴 하지만 5번 중에 4번을 다 함께 만난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저랑 통화할 때는 제가 만나자고 할까봐 맨날 피곤하다 졸리다라고 말하면서 저희 동네에 친구들이 온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빠가 먼저 만나자고 해요. 저는 상황도 모르고 피곤한데도 절 만나러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친구에게 연락이 와요. 너네 오빠가 자기 친구랑 너랑 나랑 넷이서 보자던데 지금 같이 있니? 그래도 좋아하니까 참고 참다가 결국 지난 토요일에 화를 냈는데요.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오빠는 일요일에 또 친구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서로 취향이 다르면 중간점을 찾으려고 하기보단
아, 난 그런 영화 못 봐. 아, 나는 강아지보단 고양이가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장난기도 많아서 일부러 다른 여자 사진이나 연예인을 보면서 와, 겁나 이뻐. 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제 뭐 신경도 안 쓰여요. 근데 가끔 툭툭 제 발을 거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살 게 있어서 매장이나 마트에 가면 아, 고마워. 난 그게 좋더라. 나 이거 사줘. 이런 말도 너무 자주 하니까 선물하고 싶던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친구들이 오빠한테 저를 왜 만나냐고 물어봤더니 그랬대요. 아, 평범하지만 착해서 좋아. 날 좋아해주는 게 느껴져서 좋고. 처음엔 저를 안 좋아했는데 만나는 것 같아서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허전한 게 싫어서 합리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성향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냥 다 장난이고 생각 없이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고요. 이젠 설렘도 줄고 마치 3년 만난 커플처럼 익숙한 기분입니다. 제가 하는 연애지만 연애답지가 않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헤어져! 이거 뭐야? 헤어져! 왜 이러는 뭐야? 거야? 자랑하려고 나 이제 헤어질 거예요. 난 연애했지롱 최근까지 이렇게 왜 이러는 보내는 거야? 이런 사연 아닌가요? 네. 어쨌든 예. 사귄 지 3주째래요. 3주요? 예, 3주째인데 벌써 지쳤다는 H님의 사연이었습니다. 3주인데 3년이 된 것처럼. 뭐 3년 아이고. 이거 3년 넘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예, 이 정도면 뭐 어쨌든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답답하네요. 아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친구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그렇게 약속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쵸. 이거 진짜 특이한 경우 아니에요? 아니, 특이한 게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단체 뭐 토크 방이 있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자친구도 아는 상황에서 예. 약속을 잡아서 뭐 같이 만날 수는 있죠. 근데 뭐 이제 따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심지어 근데 둘이 만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 뭐야? 이거 이상한. 아니 뭐겠어요. 뭐죠? 그냥 친구랑 보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냥 여자친구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 그럼 자기 친구 부르면 되잖아요. 굳이 여자친구의 친구까지 이거 막 불러가지고. 그건 무슨 뭔 고생인지. 그니까. 굳이.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보는 걸 좋아하나?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맨날 내 친구들을 봤으니까. 맨날 봤으니까 따로도 볼 수 있고. 내 여자친구의 친구는 그래도 좀 덜 봤으니까 왠지 이제 뭔가 특이하네. 근데 어쨌든 연애잖아요. 연애라는 건 내 친구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대1 만남에서 서로 깊이 있게 소통하는 게 연애인데 제 3자가 계속 그것도 뭐 5번이면 4명이 그러게요. 4번이 친구랑 만나는 거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심지어 맞아요. 여자친구가 클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다는데 굳이 뭐 알았어 하고 바로 다음번에도 또 친구 만났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매장 마트 가서 나 그거 정말 사줘. 이상해요. 이거 뭐 근데 나 그거 좋아. 장난스럽게 말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매번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이게- 자주 해서 그리고 3주밖에 안 됐는데. 네, 자주 하면 이게 장난으로 했다고 해도 약간 쓸 수밖에 여자친구 입장에서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짜증도 나고 네, 왜 부담이 좀. 굳이 나한테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여자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죠, 누가 그죠. 이거 뭐 거예요. 누가 하든. 해도 예. 서로 네. 좀 그런데. 그러니까. 6462님 오늘 또 연애가 아니라 동아리 하시는 분 나오셨네요. 그쵸. 둘이 만나지 않고 자꾸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려고 동아리로 만나려고 하는구나. 자꾸 이제 회비 거들라고 하고. 네. 또 4374님이 날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좋아, 나를 좋아해줘서 좋아 라는 말 전 남친한테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본인을 좋아하는 저를 좋아했을 뿐 본인을 좋아하는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좋아해주는 누군가를 그니까.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다. 맞아. 그게 보면 딱히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도 어떤 사람의 감정과 시간을 약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타입의 남성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맞아. 모든 사연 안에 그런 스멜이 뭐 너무 엄청나게 풍겨지는. 그리고 괜한 질투심 유발. 이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보면서 겁나 예뻐 막 이러고. 맞아. 나 좋아해줘서 좋아. 이 말이 약간 되게 뭐랄까 책임이 좀 없는 말 같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들어요, 저는. 날 좋아해줘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서 더 좋은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조혜빈님, 나 여자친구 있다고 과시용 아닌가요?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만나는 거요. 이런 분들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너무너무
뭐랄까 보여지는 걸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그 남의 감정은 좀 있어요. 중심적으로 생각 안 있어요. 하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혼자서 노트북 보면서 밥 먹는 거 싫은 사람들. 예. 왜 그걸 왜 못하죠?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 시기에는 연애를 해야 되고 요 시기 때쯤에는 딱 결혼도 해야 되고 요 시기에는 딱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게 본인이 생각한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의 삶을 사는데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또 이런 연애를 하다 보면 설렘이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고 짜증만 그쵸. 늘어나고 이제 3주 됐다라는데 3주면은 사실 3주면은 너무 물불 안 가릴 때 아니, 아니죠. 3주면은 휴대폰에 불만 들어와도 기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눈 뜰 때마다 기분 좋을 때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뭐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한 때 아니에요. 밤새 맞아요, 통화하고 맞아요, 통화하고 맞아요. 다음날 또 만나고 그럴 때잖아요. 오늘 만나도 보고 싶다라는 말 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이런 되게 느끼한 말 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 이렇게 이상한 신기하네. 그렇게 말입니다. 자 5981님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저도 저 혼자만 푹 빠져서 석 달을 매달렸던 남자가 있는데요. 결국 너한테 마음이 안 생긴다는 이유로 차였거든요. 무게중심이 너무 한쪽에만 쏠려있는 연애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한쪽에 쏠려있는 연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심지어 그렇죠. 이제 연애가 시작되는 어떤 타이밍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야 많아요. 진짜 나 너 진짜 좋아해. 진짜 한 달만 만나봐. 남자들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나 만나봐 한 달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설득하는 거지 막. 그리고 한 달 그치. 그 여성분들이 좀 호감이 있는데 사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좀 표현을 하니까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연애를 한번 해볼까 하고서 딱 만났는데 정말 괜찮은 경우 결혼하는 경우도 봤고요. 아니어서 바로 이틀만 헤어진 경우도 봤습니다. 맞아. 네, 아니면 진짜 바로 헤어지지. 그죠? 뭐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럼 괜찮다 싶으면 서로 이제 좀 더 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랄까 감정의 무게가 다른 연애의 시작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주위에서 꽤 있어요, 근데. 많죠. 네.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 연애에 있어서도 이제 갑을 관계라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연애나 사랑에 있어서는 그 일종의 권력을 준 사람은 뭐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건다고 하고 안 걸어요. 그러면 더 약한 쪽에서 건단 말이에요. 왜 전화 안 걸었어? 미안 정신이 없었다. 맞아. 그리고 뭐 같이 영화를 보는데 뭐 여자 쪽에서 뭐 이를테면 저 영화 너무 좋고 재밌고 저 감독 영화 참 재밌는 것 같아 그러면 엉뚱하게 다른 얘기하는 거 화제를 정확히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이나 연애에 있어서는 의도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는 쪽이 사실은 더 강자예요. 예, 약한 사람이 다 해줘야 돼. 그렇군요. 그치. 다 해야 되고 다 맞춰줘야 되고 어쨌든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떡해요. 내가 더 좋아하는데. 역시 좋아하면 맞아. 지는 거다라는 좋아하면 말이 지는 괜히 있어요, 나오는 진짜. 근데 지더라도 좋아하는 사람 좀 생겼으면 여러분 아예 결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는 것도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맞아요. 알아주시길. 네. 자, 우리는 광고 듣고 노래까지 듣고 와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피터팬 콤플렉스의 You Know I Love You. 이 곡은 2538님 신청곡입니다. 세 번씩이나 너를
부족한 모습 나의 가득한 욕심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내 모습에 목이 메어와 너를 볼 수가 없어 이런 난 너에게 사랑을 원해 You know I love you You know I love you 제발 날 버리고 떠나지 말아줘 이런 난 너에게 사랑을 원해 You know I love you You know I love you 제발 날 버리고 떠나지 말아줘 이런 난 너에게 사랑을 원해 You know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 더 러브 연애교실 배경옥 작가님, 딕펑스의 김태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사연에는 뭐 긴 말 필요 없고 헤어져라. 그쵸. 뭐 네. 얘기가 안 돼요. 네, 헤어져라. 그런 사람과는 그지 아니야 뭐. 그건 정말. 맞아요. 근데 맞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우리들의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씩 그러니까요. 태현 씨 소개해 주실까요? 조영민 님이 쫑디 맘은 내 맘. 슬프다. 은혜 연애라도 너무너무 하고 싶네요. 밤이라서. 연애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이지혜님 너무 슬퍼서 공부하던 펜을 떨어뜨렸네요. 이거죠. 아 지고 연애에서 지더라도 연애를 해보고 싶네요. 다들 손에 힘이 공감, 풀렸어. 공감. 아. 와 나도 손에 있었던 펜을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맞아요. 슬펐다. 0980님 극심한 솔로통이 오네요. 아 머리야. 솔로통. 여러분. 솔로통이랑 처음 두통, 듣는데 치통, 솔로통에 뭔지 알 것 같아. 두통, 치통, 솔로통. 예, 여러분. 3대 통증이죠. 예, 여러분들 예, 통증 빨리 완화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뭐 솔로통도 좋고요. 외사랑, 짝사랑 다 환영이니까 많은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연애 고민 문자들을 좀 만나 볼까요? 네. 2795님. 헤어지고 저에 대해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전 남친을 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치해서 상대하기 싫은데 그냥 둬도 될까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고. 만났다고. 그리고 허언증. 야 거의 만났는데. 네, 맞아. 막 그런 내가 그런 싫어서 상황 되니까 내가 좀 별로더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문들 있지. 맞아요. 네. 두 분은 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대답 없습니다. 둘 다 말이 없어요. 말이 없네요. 그냥 제가 본 걸 얘기한 건가 봐요. 태현 씨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군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다라고 하죠. 네네네. 거의 이 느낌이었죠. 두 분 다 맞으실 것 같아요. 펜을 떨어뜨리는 딱 그런 느낌. 아, 예. 예. 자, 배우 작가님 또 어떻게 서민아님. 생각하세요? 뭐 이런 뭐 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런 분. 응징해야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근데 이거
저 사실 방법 있어요. 방법 있는데 공개 처형? 30금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이거 좀 말씀드리기 약간 그런데 두 네. 분한테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방법이로든 네. 조금은 좀 이거는 피드백을 해야지. 해야 한다. 무시할 그런 건 왜냐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소문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맞아요.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거기 또 네. 살이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하다 네. 보면은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이게 또 막. 술자리에서 퍼지다 보면 사람들이 그럼요. 안주로 얼마나 씹던지 맞아요. 네. 이게 뭐 제가 뭐 건어물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아요. 관용하지 않고 네네네. 정말 그 일시에 뿌리를 그냥 확 잘라버리는 처절하는 식이. 게. 예, 처절한. 저는 그러니까 경험상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서민아님. 네, 20살 대학생인데요. 사귄 지 이제 100일이 좀 넘었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약속을 안 지키고 바쁘다고 핑계만 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는 3주였는데 이제 100일인가요? 네, 100일이 좀 넘었구나. 예. 약속을 왜 안 지키지? 어떤 약속인지도 잘 모르고. 뭐 만나자고 했는데 바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속 시간. 약속 시간이라 서로의 약속. 오늘 네. 이번 주말은 꼭 보자. 넘겨짚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말에 보자면 근데 내가 일이 생겨서 맞아. 뭐 이런 식의 이런 미룸이라든지. 네. 굉장히 바쁜 남자친구인가? 직장 생활이 야근 많고 근데 정말 그런 바쁘면. 경우는 있거든요. 정말로 바쁠 수 있죠. 물리적으로. 네. 맞아, 진짜 시간이 아예 안 날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를테면 제가 이제 광고회사 이런 데 다닐 때는 PT 같은 게 붙으면 사실은 거의 집에 못 들어가요. 맞아. 잡지사도 사실은 마감 한 15일 날이 보통 마감인데 10일부터 거의 야근이어서 아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일쯤 끝나겠지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16일, 17일까지 가는 늘어나서.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약속을 자꾸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맞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좀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그리고 문제가 한번 감정상의 문제일 수 네. 있죠. 그리고 한번 이제 또 다독거림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네. 아직도 지켜주지 않느냐. 나는 너무 속상하다. 맞아요. 속상하다고 말하는 거 어떤 분들은 좀 내가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지는 게 싫어서 얘기 안 하다 보면 헤어집니다. 맞아요. 지는 게 아니라 헤어져요. 감정 표현 확실해야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깊이를 좀 잘 좀 조절해 보시기에. 네. 다음 사연요. 네, 4401님. 남자친구가 자꾸 회사에서 누구는 여자친구가 도시락 싸줬더라 라고 하면서 은근히 도시락을 싸달라는 사인을 자꾸 보내는데요. 사실 제가 음식 솜씨가 정말 없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예전부터 음식 잘하는 여자가 좋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도시락 싸주기가 겁나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상당히 그래도 달콤한 사연이네요. 이 사연들보다는. 드디어 좀 약간 걱정이 달달한 사연 된다. 나왔어. 정말 이제 네. 연애하면서 할 수 있는 고민. 네. 달달한 고민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심플하게 그냥 사세요, 그러면. 저도 그 생각했어요. 도시락 업체 요즘 안 씁니다. 아니면 사서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되죠. 네. 아니면 사서 끓이는 거를 사진 찍어서 인증샷. 그러니까요. 이건 간단해요. 왜냐면 뭐 냄비에 올리는 거 뭐 어렵습니까? 프라이팬에 좀 기름 두르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맞아요. 그거 그냥 내가 지금 만들어주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써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나중에 또 그리고 만약에 걸렸다 하면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그래요. 얼마나 귀여워. 보이겠어. 맞아요. 너무 귀여워. 귀엽지. 날 충분한 위해서. 자기압력은 가능한. 음식 그냥 맛있는 거 시켜 먹자. 맞아. 우리 고생하지 말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또 김주영님. 동호회에 신입이 들어왔는데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데 자꾸 제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음료수를 마실 때도 제 거에는 빨대를 꼭 꽂아서 주고 머리도 쓰담쓰담해요. 처음에는 너 좀 건방지다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이젠 가끔 떨릴 때가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걔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저 이미 얘한테 길들여진 건가요? 아니 길들여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길들여지고 싶으신 건 어린 아니에요. 남자, 어린 남자. 이거 속마음이 여기서 바로 확 나오는데? 길들여지고 이분이 싶은 거 길들여지고 아니에요? 싶은 거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미. 저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안 나오죠. 길들여진다는 말 보통 가사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쓰는 거 헤어졌을 때 난 이미 너한테 길들 막 이런 걸 쓰지 이걸 이렇게 이거 구어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말할 때 쓰는 문어체. 네. 문어체예요. 네. 길들여진다라는 건. 어쨌든 어쨌든 뭔가 표현을 하는 건 네. 그래도 이제 관심이 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 내 남자 몸이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남자분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대놓고. 5살보다 만약에 저보다 5살 많으면 35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제가 막 머리 쓰다듬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거는 이거 쉽지 야, 않은 이거는 거예요. 동생들한테도 이제 친하지 네, 않으면 친하지 조심스러워야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 챙겨주는 거야 뭐 이제 맞아요. 호감이 있다라고 싶은데
머리 쓰담쓰담해서 이제 거의 뭐 네, 100%죠.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진짜 그분도 굉장한 용기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서로 잘 길들이고 길 들이시고 서로 이제 밀고 당기기 잘 해보시길. 그러니까요. 네, 1509님 안녕하세요. 보통 일찍 잠드는데 내일 처음으로 소개팅에 나가요. 너무 떨리고 잠도 안 와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28 여자인데 네, 소개팅 처음이에요. 너무 긴장됩니다. 제가 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아, 소개팅.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분을 이제 한 분에게 좀 좋은 팁을 드려서 구제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아, 근데 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그니까. 그게 달라지니까. 자, 어떤 좀 준비물 혹은 주의해야 될 점. 아, 뭘 해야 되지? 저는 일단 기대하지 마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돼요. 몰라요. 정말로. 맞아. 소개팅은 소개팅 나가서 친구 되는 경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인을 만들기 위해 나가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이 나의 연인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깔끔하게 빨리 얘기를 해주는 게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다. 이거. 그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또 긴장하게 되면은 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냥 빨리 주무세요. 네. 빨리 주무셔서 괜히 얼굴 붓지 말고 네, 빨리 주무시는 게 좋은 컨디션을 만드시는 게 좋다. 네, 그게 제일 좋다. 작가님은?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3-4번은 만나봐야 된다고. 처음 만나서 그렇게 확 결정짓지 말라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네네네. 모른다고. 근데 사실은 좀 내성적이고 약간 대인관계 편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약간 되게 긴장해가지고 말 제대로 못하고 자기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맞아. 긴장해서 아예 네.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생설수설하고 막. 내가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놀라고 갑자기 허언증 생기고 아니 뭐야? 아니 왜 내가 거짓말하고 있지? 맞아. 나중에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소개팅에 나와서 만나고 그럴 정도면 이렇게 연애 고수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 연애 고수들은 소개팅에서 만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약간 격식을 차리고 사람을 좀 적극적으로 사귀어보겠다는 의사 표현으로서 소개팅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너무 긴장이 되더라도 2번, 3번 정도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경우를 좀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몇 번 만나보되 맞아요. 네. 친구는 하지 말라. 친구하지 마요. 소개팅하는 사람들이랑. 박수정님. 아, 좀 많이 팁을 주셨네요. 네네. 핑색 계열로 입는 게 확률이 높대요. 조영미님. 리액션 많이 하세요? 잘 웃고. 전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리액션 많이 하면 진짜 신나죠. 맞아. 웃으면 그냥 땡이에요. 웃으면은 반은 가요, 진짜. 근데 보내도. 만약에 그 두 분 다 지금 소개팅 나가시는 두 분 다 이 라디오를 듣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나가서 둘 다 웃기만. 계속 웃고만 있는 건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고. 그래요. 이제 리액션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공감을 해준다 이거. 그리고 제가 어떤 심리학책에서 봤는데요. 특히 남자분들은 잘 웃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자기 감정을 잘 파악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건지 외로운 건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 남성들도 있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 걸린 것도 모르는 남성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대요. 정신과 네. 의사분들 말씀을 하시는 게. 그래서 상대편 여자가 웃고 있으면 자기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이 웃으니까 주변을 기분 좋은 보면서. 거구나. 그렇죠. 일종의 이렇게. 거울 효과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여자의 얼굴이 거울처럼 자기를 반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웃는 여자분들이 연애 많이 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을 행복해 줄 수 있게 만들어줄 어떠한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잘 웃는 거 되게 꿀팁 중요한 여러분 것 빨리 같아요. 적으세요. 여러분 지금 적으세요. 웃으세요. 작가님 말씀해 주시죠. 웃어야 이쁘다. 웃어야 한다. 웃어야 잘 된다. 예. 네. 9654님. 이런 것도 되나요?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형들은 지나가는 여자한테 어떻게 말 걸어요? 말 안 걸어요. 말 안 걸어요. 말 안 걸어요. 지나가는 여자한테 말 어떻게 지나가는 걸어요? 좀 지나가는 여자한테 지나가셔야죠. 지나가시는 분은 말 안 걸어요. 어떻게 말 걸어요? 왠지 네. 말 걸 것 같은가 봐. 안 말, 걸어요. 말 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있죠. 제가 만약에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안 알려졌거나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이라면 정말로 뭐랄까 나의 운명의 상대다. 그럼 아니면 해야지. 첫눈에 반한 상대다. 라고 하면 말 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지금 상태여도 만약에 첫눈에 반하는 어떠한 상대가 있다. 그런 상대가 나타나면 말은 걸 것 같아요. 뭐라고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갈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 아닌데요. 그럼 진짜 그런 사람 같아 보이는 거 알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닌 걸 어떻게? 제가 정말 안 이러는데. 맞아. 너무 근데- 마음에 들어서. 근데 그거 말고 할 말이 없어 사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면 네네네.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었을까요?
그치 그것도 막 걱정이 되죠. 아니 근데 의외로 안 그래요.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나 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안 다가가는구나.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 세대, 그러니까 저희보다 좀 더 밑에 있는 세대는 사실 이런 일들이 많았대요. 맞아요. 길거리 저희 어머니와 가다가 아버지도.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의외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누구 마음에 든다고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맞아. 요즘 저 이상한 사람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자기 어필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어떤 또 책에서 봤었는데 이제 프랑스에 가서 자기가 느낀 게 그 남성들의 수컷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점점 거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면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요즘 SNS 시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네. 하도 많다 보니까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어떠한 접촉에서는 어떤 뭐랄까 소극적이 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더 어필할 수도 있어요. 워낙 없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 외로 그런 분들이 없어요. 잊지 마세요. 김태현 씨 그렇다면? 적으세요. 지금 적어라.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처음 보는 첫눈에 반한 여자에겐 다가가서 뭐라고 한다? 저 제가 이상한 이런 사람 사람이 아닌데요. 아 정말 별로네요. 제가 틀리네요. 상상만 해도 별로입니다. 어쨌든 9654님 마음에 든 여자가 길거리에서 나타날 확률은 극히 드물니까요. 그러니까. 예, 보게 된다면 맞아. 예. 한 번은 근데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후회되잖아요. 후회하지 후회 안 안 하려면. 행동을 잘 단어랑 문장 같은 거 잘 선택을 해서 본인을 잘 어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존 뉴먼의 Love Me Again 듣겠습니다. No, I done wrong. Left your heart torn. Is that what devils do? Took you so long, where only fools go. I shook the angel and young. Now I'm rising from the crowd, rising up to you. Filled with all the strength I found, there's nothing I can't do. A stolen burnt your soul. Is that what demons do? They rule the world to me, destroy everything. They bring down angels like you. Now I'm rising from the ground, rising up to you. Filled with all the strength I found, there's nothing I can't do.
네, 시원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존 뉴먼의 Love Me Again. 노래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더 러브 연애교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경옥 작가님, 딕펑스의 김태현 씨 두 분 와 계세요. 이제 코너 속 코너죠. 편지 읽어주는 여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랑하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인천에서 M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배경옥 작가님이 읽어주시죠. 전 군대 뒷바라지를 했던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난 정말 힘든 생일을 맞이했었어. 근데 신기하게도 생일날 선물같이 너를 만났어. 디스크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너와 병원에서 치료사로 일하고 있었던 나. 우린 치료를 핑계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렇게 연인이 됐지. 널 만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즐거워서 난 타지에서의 외로움마저도 까맣게 잊고 살았었는데 의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3번째 수능을 준비 중이었던 네가 어느 날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 나 사실 말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아빠 교도소에 계셔. 그리고 넌 눈물을 보이며 말했지.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빚을 짓고 징역형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의사가 돼서 집안을 다시 일으키자고 다짐했다고. 그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난 마음이 참 무거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넌 내 손을 잡고 놀이동산도 가고 산천어 축제도 가고 맛집 탐방도 하면서 시간을 내어줬지. 그래서 너와 보낸 하루하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했어. 그런데 내가 이직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시련이 닥쳐왔지. 장거리 연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 정말이더라. 점점 나한테 소홀해진 너. 수능날이 다가오자 연락도 잘 안 됐고 결국 난 내가 놔줘야 네가 공부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냈어.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심하다가 헤어지자는 얘기를 꺼냈는데 넌 예상하고 있었는지 덤덤하게 그래 라는 한마디로 끝나더라.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 우리가 함께했던 1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사라진 기분이 들어서. 하지만 너의 성공과 행복을 바랬으니까 지금도 후회하진 않아. 궁금하다. 수능은 잘 봐서 정말 의사가 됐는지,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는지, 아직도 라디오를 즐겨 듣는지. 마지막은 아팠지만 정말 많이 사랑했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서 고마웠어. 제이야,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니? 보고 싶다. 네,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예전 남자친구에게 M님이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네. 제이. 슬퍼. 제이였나봐요. 슬프네요. 이거. 슬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네. 사연이었는데요.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헤어졌고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니 작가님 목소리를 들으면 진짜 슬프게 들려요. 맞아요. 작가님이 목소리가. 네, 그래서 용서를 부르는 목소리라고. 그래요? 네, 사연 들으면 다 용서해줘야 될 것 같고. 뭐 무슨 느낌인지 근데 정확히 이해가 갑니다. 네. 진짜로. 제이 씨 연락 좀 하세요, 빨리. 제이 씨, MC 한테 빨리 지금 연락하세요. 지금 뭐 하고 또 라디오 이렇게 지금 자주 보고 싶다고. 들으셨다면은 네. 또 이거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스토리가 흔치 않잖아요. 그니까요. 이제 뭐 치료사로서 같이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것도 생일날. 이런 일은 흔치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네. 들으신다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윤혜진님. 네, 세상의 속물 같은 연애를 농담처럼 여기저기서 듣다가 이렇게 잔잔한 연애 사연을 들으면 아직 이 세상에 사랑이 있구나 싶네요. 속물 같은 연애. 어떤 연애를 와, 정말 또 문어체가 또 나오네요. 네. 세상의 속물 같은 연애. 세상 속의 속물 같은 연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좀 많죠. 하지만 그 안에도 또 숨어져 있는 사랑들이 있고 맞아요. 밖에 네.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이런 또 잔잔한 울림을 주는 사연들도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그래요.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경험들. 좋아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떠났다는 걸 느껴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얘기를 했다거나 혹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가 먼저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있고요. 저도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이래야 되지?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믿음이 있는 건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그 연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후배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꼭 해주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같이 있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약간 네. 믿음이랑 좀 그럴 수 연관이 있겠죠. 있는. 그럼요. 네. 왜냐하면 많이 좋아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연애는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만들어요. 피곤하죠. 불안하게 하죠. 또.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사랑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발견해주고 성장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어떤 남들은 보지 못했던 반짝반짝거리는 걸 좀 서로 봐주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 몰랐던 나를 발견해주는 상대편이 있을 때 내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서로 우리라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하지만 그래서 같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왜 내 연락을 안 받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아까도 네네. 그렇죠. 말씀드린 진짜 많아요. 근데 주위에도 실제로. 사랑의 갑을 건 게 막 이런 말 전 별로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헤어진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맞아요. 사랑은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네. 뭐 믿음과 사랑이 또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맞아요. 또 얘기를 해줄 수 네.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네네. 믿음이 있는 사랑이 너무너무 좋죠. 이상적이고. 그럼요. 그리고 그런 사랑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쵸?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경우도 많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다 믿음을 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너무 슬프게도. 안타깝네요. 네. 태연 씨는 좀 어떠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 네. 그러면 어떤 믿음의 그 수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믿음을 내가 줘야겠죠. 당연히. 네, 그래야지 좀 행복한 연애가 되고 만약에 믿음이 없는 만남을 지속하게 된다면 사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릴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버리면 네네. 내가 뭐 의심을 한다든지 그쵸.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서로 생각해요. 좀 주면서 주고받으면서 좀 키워가야 하는 그럼요, 부분이다. 그럼요. 사랑도 네네. 또 마찬가지로.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과 사랑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게 되게 연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중요하죠. 믿음도 사랑도. 1833님. 오늘도 많이 적어가요. 언젠간 쓸 일이 있겠죠. 아유, 꼭 곧- 쓰셨으면. 곧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쓰세요. 어떻게 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많이 웃는다. 그리고 웃으면서 다가간다. 야,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와, 대박인데요. 핑크색 계열 입으시고요. 그리고요. 핑크색 옷을 입고 다가가면서. 그래요. 예. 네. 1833님 도움이 되셨길. 예. 자, 오늘도 백영옥 작가님 그리고 김태현 씨와 함께 연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역시 연애 재밌어요. 얘기는 언제 해도 항상 재밌어요. 네. 자주 해도 매주 해도 즐거운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랑 얘기 너무 좋으니까 많은 분들 푸른밤 홈페이지 더 러브 연애교실에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자, 딕펑스의 노래 아이고. 네가 보여 들으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 곡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곡은 제가 쓴 곡이고요. 네네. 저번 앨범이었나 최근 앨범이었나 이게 네,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최근에 네, 또 발매한 잔잔한 곡이에요. 네네. 네. 자, 이 곡 들으면서 그럼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가 보여 시선이 머무는 어디라도 아직 네가 보여 너 아직도 여기에 너와 걸었던 그 길 너와 있었던 공간 이제는 모두 혼자 채우고 있지만 너와 걸었던 추억 너와 있었던 향기 지금도 아직 여기 함께 살아있어 밤하늘에 막힌 저 별 속에 아직 네가 보여 같이 걷던 골목 위에도 아직 네가 보여 너 아직도 여기에 걸었던 그 길 너와 있었던 동간 이제는 모두 혼자 채우고 있지만 너와 걸었던 추억 너와 있었던 향기 지금도 아직 여기 함께 살아있어 너와 걸었던 그 길 너와 있었던 동간 이제는 모두 혼자 채우고 있지만 너와 걸었던 추억 너와 있었던 향기 지금도 아직 여기 함께 살아있어 아직 네가 보여 아직 네가 보여 곁에 없는 너지만 아직 네가 보여 아직 네가 보여 아직 네가 보여 곁에 없는 너지만 아직 네가 보여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아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얼마 전 새벽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이나 뒤척이다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 생각에 몸을 일으켜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창 밖을 바라봤다. 달은 저렇게나 환하게 빛나는데 나는 이 어둠 속에서 혼자 뭐하고 있는 건가 싶어 방에 불을 켜고 한참을 어슬렁대다 책장에서 책을 한 권 집어들었다. 한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로맨스 소설이었다. 여자는 남자에게 조금도 미움받고 싶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기다렸고 참고 견디는 법을 연습한다. 그를 향한 그녀의 마음은 배려와 인내였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며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 외치는 그녀를 그는 끊임없이 밀어낸다.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 결국 그녀가 없는 곳을 찾아 도망치듯 긴 여행을 떠난다. 그가 사라졌음을 알고 허망해져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그녀에게 그녀의 언니가 들려준 말이 결국 나를 서럽게 울려버렸다. 사랑은 마주보는 거야. 좋아하는 것과 다른 거지. 그의 뒷모습만 지켜봐온 네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 좋아해서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 사람이 늘 어렵다. 바쁘진 않을까? 피곤하진 않을까? 내가 건 전화 한 통에 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고달파선 안 되는 거니까. 목소리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고민을 하다가도 결국 문자를 보내 그의 안부를 묻는다. 답장을 기다리고 내가 그 사람을 더 귀찮게 만드는 건 아닐까 후회하고 그에게 전화가 먼저 걸려와도 무슨 얘기를 건네야 그 사람이 피곤해하지 않을까 고민하느라 쉽게 말 한마디 꺼내보기 어렵다. 그의 옆이 아닌 그의 뒤에만 서 있는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사랑할수록 더 멀어지게 되는 하얗게 번지는 머릿속에다 그대를 새겨놓고 저 멀리 날아가 모든 게 보이는 두 눈을 감고서 시간을 되돌려서 돌아가고 싶어. Falling for you. 날 잡아줄 수 없어. Falling 또다시 falling for you. 날 감싸줄 수 없나요? 좋았던 나날도 너무 아팠던 날도 이제 돌이켜보면 그저 그랬었나요? 아니란 말해요. 멍든 가슴도 멍해진 내 마음도 다시 느낄 수만 있다면 Falling for you. 날 잡아줄 수 없어. Falling 또다시 falling for you. 날 감싸줄 수 없나요? 까맣게 번지는 하늘 위에서 한없이 추락하는 날 보고만 있네요. Falling for you. 이런 날 잡아주세요.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Y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존박의 Falling 이었습니다. 김로사님, 너와 나의 거리가 생각이 나네요. 달과 지구의 얘기 같아요. 일방적인 애정은 상대방에게도 괴로움이라는 거 참 어렵죠. 마음을 준다는 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사랑. 상대방이 나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소중해서 그런 마음이 든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하고 혹시나 이제 불면 날아갈까봐 더 조심스럽게 대하다가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연자분은 지금 뭐 통화도 나누시고 뭐 얘기도 나누고 뭐 그러는 걸 보니까 글쎄 그렇게 막 엄청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서 바라보는 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이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되게 다르긴 하지만 뒤에서 보는 것도 사랑이죠. 옆에서 보는 것도 사랑이고 그 사람 그림자만 보는 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진짜 모습 말고 이제 무언가에 비치는 다른 어떤 형태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는 존재가 다를 수는 있겠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그림자라든지 그 사람의 향이라든지 이것만 사랑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것도 결국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뭐 옳은 사랑이다 나쁜 사랑이다 뭐 이런 건 제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지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좀 단정 짓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9433님, 1년간 혼자 짝사랑하다 마음을 건네고 연인이 되었던 제 첫사랑과 비슷한 사연이네요. 늘 상대방의 시간을, 컨디션을 먼저 배려하느라 내 마음은 늘 기다리기만 했었던 그때의 시간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 아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런 시간들이 또 있고 상대방에게 전달이 됐다면 이 사람 그래도 날 꽤 배려해주는 것 같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겼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시는 분들 꽤 많네요. 오늘 연애 사연도 많이 소개를 하고 이제 하루의 끝도 이런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노창덕님, 지리산 야간 산행 중입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한 걸음씩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푸른밤 덕분에 밤에 산길도 든든한 기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푸른밤 좀 힘이 되길 바라고, 저는 낮에도 산을 잘 안 가서 가본 적이 몇 번 없어요. 태어나서 이제 몇 번 셀 수 있는데 조심히 등산 마치시길. 윤혜진님,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들어요. 손으로 그리는 그림 작업을 밤새 할 예정이라 손 좀 쉬려고 왔어요. 사람 사는 얘기 좀 들어서 그럴까요? 라디오 듣고 나면 뭘 그려야 할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혜지 씨한테 영감의 충전소 같은 건 것 같아요. 라디오가. 그래요. 좀 들으시고 손도 쉬시고 정신도 살짝 휴식의 시간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880님, 이런 얘기 건네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낮잠도 2시간이나 자서 피곤하지도 않은데 종현 DJ가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으로 썼다는 멍하니 있어로 이렇게 큰 위로를 받아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데 되게 뭐랄까, 내가 뭔가를 누리는 것 혹은 감정을 겪는 것 아니면 받는 게 당연한 걸 좀 뭐랄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죠.
위로를 받아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행복한 상황에 처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해하거든요. 어떤 마음인지. 근데 그냥 그래도 그 순간을 좀 즐기시고 그걸로 얻으신 에너지로 또 다른 무언가를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위로 받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런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네요. 되게 많죠, 요즘에 이런 분들. 저도 좀 그런 모습 많이 있으니까. 자, 노래 두 곡 들을까요? 에픽하이의 커피, 이 곡은 성아가 함께한 곡이고 전근화의 식어가는 중,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벌써 5잔의 커피, 특히 가고픈 곳 없이 그저 바쁜 듯이 걷지 한없이. 벌써 지갑을 비웠지, 특히 사고픈 것 없이 그저 바쁜 듯이 한없이. 우리 잠들기는 일러요, 잠시만 더 기다려봐요. 부디 한 잔의 여도 놓치지 말아요. You and me, me and my coffee. 우리 잠들기는 일러요, 잠시만 더 기다려봐요. 부디 한 잔의 기억도 피우지 말아요. You and me, me and my coffee. 따스한 입술이 그리워 한 잔 술은 몸이 힘들어 두 잔 허전한 손에 온기를 위해서 차가운 손에 세 잔 습관이 된 커피 속으로 되걷기 긴 밤 헤매는 기억이 아플까 한 잔 더 채웠지. 벌써 5잔의 커피 기억 속에 밤새 걷지. 검은 향기 속에 메모리 굳은 혀에만 닿고 맘엔 없지. 버릇이 된 커피를 담은 컵은 이젠 사진첩처럼 펼치는 기억의 서랍이 돼 낙엽처럼 떠다니네. 벌써 5잔의 커피, 특히 가고픈 곳 없이 그저 바쁜 듯이 한없이. 우리 잠들기는 일러요, 잠시만 더 기다려봐요. 부디 한 잔의 여도 놓치지 말아요. You and me, me and my coffee. 우리 잠들기는 일러요, 잠시만 더 기다려봐요. 부디 한 잔의 기억도 피우지 말아요. You and me, me and my coffee. 쉽게 잘 피워 미련도 없이 잔치워 사람과 사랑 만남과 삶과 다르게 참 쉬워. 난 그래서 늘 끊지 못해 손에 잔을 놓지 못해 향은 이미 머릿속에 이젠 여끝이 독해. 마시는 black 한 잔과 늘 같은 책 생각 없이 넘기는 한 장 한 장 눈 감은 채 시간을 때워 나를 버린 나 매일마다 마시던 커피가 어제의 달콤함이 그리워 오늘따라 쓰리써. 벌써 지갑을 비웠지, 특히 사고픈 것 없이 그저 바쁜 듯이 한없이. 우리 잠들기는 일러요, 잠시만 더 기다려봐요. 부디 Me and my coffee, me and my coffee, me and my coffee. 우리 잠들기는 일러요, 잠시만 더 기다려봐요. 부디 Me and my coffee, me and my coffee, me and my coffee. 우리 잠들기는 일러요, 잠시만 더 기다려봐요. 부디 우리 잠들기는 일러요, 잠시만 더 기다려봐요.
언제부턴가 우린 서로 연락도 잘하네요.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서 그런가요? 마주보고 있어도 우린 서로 대화도 잘하네요. 너무 가까워져서 모든 걸 다 알아서 그런가요? 내 앞에 커피잔이 식어가는데 마치 우리의 마음과 같아서 알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못했었죠. Sunny day is over, a rainy day's coming me tonight. 누구도 모르게 하나 둘씩 추억으로 변해가네요. 슬프게도 Every day is over, a rainy day's coming me tonight.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천천히 아주 조금씩 식어가는 중. 언제부턴가 우린 서로 인사도 잘하네요. 너무 잦은 만남에 익숙해져서 그런가요? 매일 보다가도 우린 요즘은 며칠째 안 봐요. 조금씩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더 편해졌나요? Sunny day is over, a rainy day's coming me tonight. 누구도 모르게 하나 둘씩 추억으로 변해가네요. 슬프게도 Every day is over, a rainy day's coming me tonight.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천천히 아주 조금씩 식어가는 중. So sad. So sad. So sad. So sad.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퓨전 국악밴드 고레야의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고레야는 2010년에 결성됐고요. 검은고, 대금, 장구 등의 국악기와 기타가 함께하는 뚜렷한 팀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넘어갔네 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먼저 조금 들어보시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온 내가 밤사이 내린 빗줄기에 그만 넘어갔네. 괴로운 듯이 눈썹을 찡그렸지만 비가 그치기 전에 이미 답은 났네. 나는 그 사람이 좋네. 홀딱 넘어갔네. 가사가 마치 오래전부터 불려온 구전가요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진지하면서도 위트 있게 전통을 재해석하는 팀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곡으로 밴드 고레야와 하림이 함께한 넘어갔네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온 내가 밤사이 내린 빗줄기에 그만 넘어갔네. 고민이 많은 것처럼 불러냈지만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미 답은 났네. 떨어지는 빗방울 사이로 쏟아지던 난처한 질문은 용케 넘어갔지만 뜨거운 한모금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나의 마음도 그리로 슬쩍 넘어갔네. 한쪽 어깨가 적잖이 젖어갔지만 마주 앉은 그 사람 그냥 웃네. 하고 싶던 말이 산더미 같았지만 오늘은 그냥 일단은 넘어갔네. 떨어지는 빗방울 사이로 쏟아지던 난처한 질문은 용케 넘어갔지만 뜨거운 한모금이 목구멍을 넘어가